그날 새벽 저는 제 손으로 제 집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던 손녀 사위에게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어떻게 가족이, 그것도 내 피부치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서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말을 믿었던 게 실수였습니다. 새벽에 찾아온 손녀 사위의 손에는 내 집을 빼앗을 서류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일찍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희미했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잠은 늘 얕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는 더욱 그랬지요. 옆자리가 텅 빈 것이 익숙해지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이런 새벽에 찾아오겠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조심스레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녀 사위 민석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문을 열자 민석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인감도장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초췌해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정리 때문에 서류를 몇 장 써야 한대요. 할머니,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요. 간단해요. 나는 순간 멍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는 집에 올 일조차 없었거든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아이가 새벽에 찾아오다니. 지금 꼭 해야 하니? 낮에 하면 안 되겠니? 네, 오늘 은행 마감이 있어서요. 아침 일찍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10분이면 끝나요. 민석이는 거실로 들어와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꺼운 파일 속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글자가 빽빽했습니다. 노안이 있는 내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형광펜 친 곳에만 사인하시면 돼요. 쉽죠? 그 말에 별 의심이 없었습니다. 워낙 착하고 성실하다고 믿었던 애였으니까요. 손녀 미주가 결혼할 때도 할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라고 했던 그 아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중 인감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 글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 증여라고 들었는데 매매라니요. 증여와 매매는 전혀 다른 거 아닌가요? 민서가, 이게 무슨 매매 계약서니? 민석이는 황급히 웃으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증여로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이렇게 매매 형식으로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연습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때 제 귀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애야, 도장은 아무에게도 함부로 찍지 마라. 도장 안 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이 집을 샀지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서가, 미안한데, 낮에 다시 보자꾸나. 나도 정신이 멍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네. 미주도 데리고 오고. 민석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할머니, 푹 쉬세요. 민석이가 서류를 챙겨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는 말이 그렇게 무섭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기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두꺼운 서류 뭉치,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 9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김순애 고객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 이전 서류가 어제 접수됐는데 확인 전화드립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건가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매매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어제 오후 5시에 접수된 서류에 고객님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인감, 어제 민석이에게 준 적 없는데 분명히 서명을 안 했는데 아니, 잠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가져갔을 때 민석이가 물 좀 드릴까요? 라며 부엌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었지요. 인감도장은 거실 서랍에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도 잠깐 놓여 있었고요. 그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객님, 계세요? 아, 네. 그게 제가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시면 빠른 시일 내로 은행 방문 부탁드립니다. 이미 서류가 접수된 상태라 진행을 막으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곧장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부재 중이었습니다. 사위 번호로도 걸어봤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류는 그 아이가 가져갔고 이미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그것도 내 몰래, 내 동의 없이. 오후가 되자 더욱 불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정보는 없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등기우편 발송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엔 김민석, 수신인은 부동산 등기소.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내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소유권 이전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어제 새벽에 민석이가 다녀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뛰었고 문소리만 나도 놀랐습니다. 혹시 또 민석이가 올까봐, 혹시 이미 집이 넘어간 건 아닐까봐, 설마 우리 손녀가.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대학 등록금을 대준 그 아이, 결혼준비금도 보태준 그 아이, 아플 때 죽을 끓여준 내 손녀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려움은 커져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조차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그 집은 제 전부였습니다. 30평짜리 작은 아파트. 낡았지만 여기서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녀 미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중학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내 어깨에 기대어 있던 그 아이. 할머니, 나 나중에 커서 할머니 모실 거야. 꼭 갚을게. 그 약속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대학 등록금도 내가 냈습니다.
미주 부모님은 일찍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4년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탰습니다. 결혼할 때는 전세 보증금도 2,000만 원을 보탰지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피부치니까요. 내 새끼 낳은 딸의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가 내 집을 팔려 한다니 서류 하나에 내 평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남편이 떠나고 홀로 지켜온 이 공간. 내가 가진 건 도장 하나와 통장 한 권뿐이었지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은 300만 원. 기초연금과 조금씩 모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집을 잃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민석이가 혼자 그런 짓을 할 리 없었습니다. 미주가 모를 리도 없고요. 어쩌면 둘 다 공모한 건 아닐까.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힐 때마다 내 심장도 같이 떨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잠깐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나는 약한 노인이 아니에요.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과 함께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를 했던 사람. 딸을 키우고 손녀를 돌보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순애야, 할 수 있어. 넌 강한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김순애 어르신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푸른 등기대리 사무소 민우라고 합니다. 김민석 씨 명의로 부동산 이전 서류가 접수돼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서류를 준 적이 없어요. 이상하네요. 제가 직접 서류를 확인했는데 인감과 지문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문? 분명히 어제는 도장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지문은 언제 찍었다는 거죠? 저, 혹시 그 서류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저희 사무소에 있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 단계입니다. 내일 오전에 제출 예정이에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마음을 진정시키려 찬물을 마셨습니다. 버스 안은 붐볐지만 내 주변만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할머니, 저 다시 민우입니다. 죄송한데요,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이건 명예 이전 사기입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낯선 목소리가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절박했기 때문일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할머니, 저희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서류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날 오후 민우라는 청년이 일하는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민우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그는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상속 서류가 아니라 매매 계약서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서명된 사본을 직접 봤습니다. 할머니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본인이 쓰신 거 맞아요? 서명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건 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낸 것이었지만 내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여기 인감도 복사본에 더 씌운 흔적이 있어요.
민우는 확대경으로 인감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매매면 내 집을 판 거예요? 네. 김민석 씨 명의로 넘어갈 뻔했어요. 다행히 아직 등기 완료 전입니다. 지금 막으면 됩니다. 그제야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내일 오전까지 막아야 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도와주세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이 집은 제 전부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할머니를 사기로 잃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우와 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 매니저를 부르겠습니다. 몇 분 후 40대로 보이는 여성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순애 고객님, 확인해보니 정말로 문제가 있네요. 어제 접수된 서류에는 고객님 인감이 찍혀 있지만 지금 가져오신 인감과 미묘하게 다릅니다. 민우가 확대경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할머니. 잉크가 번졌죠? 이건 복사본에 더 씌운 겁니다. 원본 인감을 스캔해서 다른 서류에 붙인 거예요. 나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잉크가 번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원래 내 인감은 뚜렷한데 이건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서명도 보세요. 민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평소에 쓰던 서명 샘플이었습니다. 은행에 신분증을 만들 때 썼던 거였지요. 할머니는 순자를 쓸 때 마지막 획을 길게 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조된 서명은 짧아요. 그리고 애자의 이응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을까? 내 글씨를 흉내내서 재산을 훔쳐가다니. 은행 매니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고객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서류로 대출이 이미 심사 중이었습니다. 대출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담보는 고객님 아파트입니다. 2억 원 한도로 신청되어 있어요.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2억 원. 내 집 시세가 딱 그 정도였습니다. 민석이는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던 겁니다. 민우가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가족 명의를 이용한 조직적인 명예 이전 사기입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조직적이라니. 그럼 민석이만 한 게 아니란 말인가요? 네. 보통 이런 경우 서류를 위조해주는 브로커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녀분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석이만 그런 거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내 손녀까지. 은행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일단 이 서류는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와 사기입니다. 우리는 곧장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서를 떼어보니 최근 발급 내역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청 직원이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대리인 발급이네요. 김미주 씨가 위임장을 가지고 3번 발급받았습니다. 손녀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위임장. 제가 써준 적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객님 서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보여준 위임장. 거기에도 내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인감증명서, 무단 발급, 서명 위조, 부동산 서류 위조. 이 정도면 경찰이 움직일 겁니다. 인감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확인해 보니 내 인감날인 내역이 5건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였습니다. 이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을 스캔한 흔적입니다.
센터 직원이 현미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인감의 미세한 굴곡이 평면화되어 있어요. 이건 종이에 찍은 걸 다시 스캔한 거예요. 모든 서류에는 내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내가 직접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잉크처럼 느껴졌습니다.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잉크가 내 삶을 지웠구나. 그러나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써야겠다. 내 이름으로. 민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되찾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의 사무소에서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역으로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요? 네. 그들이 믿게 만들어야 해요. 할머니가 진짜로 계약에 동의한 것처럼요. 민우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만들 건 함정 위임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재계약 서류예요. 하지만 그는 서류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뒤에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 사기 미수 현행범 신고 동의서. 만약 그들이 이 서류에 서명하면 자신들이 사기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민우는 탐정 출신이었습니다. 원래는 보험 사기를 조사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사기를 당해 집을 잃고 돌아가신 후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조카가 재산을 가로챘죠.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밤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함정 위임장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기존 매매 계약을 무효화하며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한다. 단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며 제3자 입회하에 진행된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재서류였습니다. 민석이가 보면 할머니가 결국 넘어왔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마지막 장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기존 계약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사기 미수로 신고당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장이라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이걸 제대로 읽을까요? 안 읽을 겁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결과만 보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려고 했습니다. 미주야, 할머니, 손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주야, 민석이 좀 데리고 오렴. 나도 생각해봤는데 그 애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혼자 이 큰 집에 있는 것도 외롭고.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진심이세요? 그래. 어차피 나 죽으면 너희 줄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오늘 저녁에 올 수 있니? 네, 할머니, 금방 갈게요. 손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테이블 아래에는 녹음기가 있어요. 그들이 사인하는 순간 모든 게 녹화됩니다. 그럼 경찰은요? 바로 옆 방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들어옵니다. 민우는 경찰과도 이미 협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현장 체포에 동의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손녀가 어렸을 때 사진, 내가 안고 찍은 사진, 돌잔치 사진.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나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손녀 미주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민석이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결정하셨어요. 민석이는 예의 그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앉아라. 차라도 한잔 하자.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차를 따르는 동안 민석이는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할머니, 이게 새로운 계약서예요. 이전 거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민석이가 흘끗 창문 쪽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민우가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걸 눈치챘을까요? 아니, 그는 너무 욕심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확인 서류니까 읽지 않으셔도 돼요. 복잡한 법률 용어만 가득해서요. 그 순간 테이블 아래 녹음기가 켜졌습니다. 나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민석아, 이건 증여 계약서지?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지? 네, 맞아요. 증여요. 할머니가 저희한테 집을 증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대로 녹음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매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매라고 적혀 있네. 민석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세금 문제 때문이에요. 형식상 매매로 해야 해요. 그럼 내가 돈을 받는 건가? 아니요, 형식만 그래요. 실제로는 증여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여기 사인하면 되는 거지? 네, 여기요, 할머니. 민석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나는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김순애. 그 순간 손녀 미주도 자기 자리에 서명했습니다. 민석이도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는 이제 편히 쉬시면 돼요. 민석이가 서류를 챙기려는 순간 나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아, 마지막 장 읽어봤니? 네? 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읽어보렴. 민석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봤니? 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기존 계약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사기 미수로 신고당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적혀 있지. 민석이는 서류를 집어던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쪽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석 씨, 김미주 씨, 사기 및 서류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녀 미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나 몰랐어요. 민석이가 하자고 해서. 몰랐다고?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인감증명서를 3번이나 발급받았어. 위임장을 위조해서. 그것도 몰랐다고 할 거니? 손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석이가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할머니, 어차피 혼자 살 거면서 왜 이래요?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없이 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찍힌 빨간 잉크가 이번엔 떳떳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란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경찰이 2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 조사에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민석은 부동산 사기 전과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같은 수법으로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손녀 미주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보니 처음부터 공모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할머니 집 팔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어차피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우리가 쓰는 게 나아. 그런 문자들이 수십 통 오갔습니다. 검사실에서 나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사랑했던 손녀가, 내가 키웠던 그 아이가. 판사는 첫 공판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서류는 위조되었지만 김순애 씨의 인감은 진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는 더욱 무겁게 다루겠습니다. 민석에게는 징역 3년, 미주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손녀가 호송차에 타기 전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나는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주야, 넌 내게 배운 게 없니? 사람은 돈보다 소중한 거야. 가족은 더더욱. 손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호송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집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민우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슬프지만 이게 맞는 거야. 따뜻한 김이 올라오자 그 잉크 냄새 대신 차 향기가 났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서류는 종이일 뿐이에요. 거기엔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새 봄이 와 있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나는 인감도장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도장. 하지만 이 안에는 내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야,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가서 인감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증도 재발급받았습니다.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손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미주야, 할머니는 너를 용서할 거야.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도, 나도 시간이 필요해. 너는 감옥에서 내가 한 일을 뉘우치고 나는 여기서 내 삶을 다시 세울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사랑한다. 미주야. 할머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이제 어떤 서류에도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 이름은 내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쓰는 이야기니까요. 그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민우는 가끔 들러 차를 마시고 갑니다. 그는 이제 내게 손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손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오면 꼭 사과할게요. 평생 갚을게요.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노인 사기 예방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첫 강연 날 강당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녀 사위가 새벽에 찾아온 날
서류를 보고 이상함을 느낀 순간, 그리고 싸워서 이긴 과정을 여러분, 도장은 함부로 찍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류는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상하면 꼭 신고하세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비슷한 걸 요구했어요. 근데 가족인데 어떻게 의심을 하나요? 나는 그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진짜 가족이라면 새벽에 급하게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요. 당당하게 낮에 함께 읽으며 설명해 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달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민우는 노인 권익보호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나도 거기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창밖을 보니 또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짓습니다. 내 이름은 여전히 내 것입니다. 내 집도 내 인생도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